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또 대화가 갑니다. 항상 순자와 영숙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항상 잘 들어주는 현숙님. 나는 또 광수랑 데이트했어. 근데 나 광며 들었나 봐. 그래도 솔직한 마음을 현숙에게는 드러내고 있죠. 내가 항상 1순위가 광수님한테는 아니야. 나는 광며 들었는데 광수는 나를 1순위로 보고 있지 않아. 아까도 옥순한테 간이 많이 드립을 쳤고 난 그걸로 살짝 상처받았지만 티내지 않았어. 순자는 광수에게 빠졌어. 전에부터 이미 그거는 결판이 난 일이었고. 근데 광며 들었어. 재밌어. 이제 순자가 스스로도 인정하기 시작했죠. 영식에게 기회는 이제 줄었죠. 물론 이게 판도가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물론 어떤 변수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순자의 마음은 확실하게 영식보다는 광수로 흘러가 버린 상황이다 라고는 볼 수 있죠. 만약에 나는 옥수님이 나는 광수님 아닌데? 라고 하면 조금 더 판을 뒤집으려고. 이것도 우리가 전전주 얘기했잖아요. 옥순이 광수에 대해서 좀 아니라고 하거나 뜨뜻미지근한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걸 순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할 줄 몰랐죠. 광수 앞에서 하는 순자의 말들을 전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점수 따려고 하는 말일 가능성은? 있겠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100% 모든 게 다 진실이고 똑같이 돼야겠어. 그중에는 자기를 조금 포장하는 말도 있고 모든 걸 어떻게 100%나 자신도 내가 하는 말을 100%다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말들도 많은데 당연히 점수 따려고 하는 말들도 포함돼 있지. 왜냐면 지금 순자는 광수에 대해서 호감이 막 올라가는데 그 사람한테 무조건적으로 다 드러낸다? 그렇진 않잖아요. 당장 화장은 왜 해? 영수도 그런 허세도 실은 한편으로는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거실에서 운동하는 것도 그것도 한편으로는 같은 맥락이고 이렇게 이제 광수를 흔들어 보려고 한다라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사랑의 열정이 욕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 말했던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란 말이야. 영식에게 여지 주고 영식에게 마음을 정리해 주던지. 그러니까 영철한테 배워야지. 마음을 딱 정리해 주잖아요. 현숙한테도 정리해 주고 옥순한테도 정리해 주고. 지금 영자 눈에 띄기만 했다 하면 그냥 정리해 줄 텐데 정숙도 눈에 띄기만 했다. 이게 순자 씨가 영철한테 좀 배웠어야 되는데 말이죠. 신기하지? 나도 내가 신기하다. 근데 계속 영식도 걸리고 근데 이제 와서 걸리는 거는 허수가 됐지. 지금은 내가 걸리고 있지만 이거는 뭐 추세로 봤을 때 결정됐어요. 지금은 되게 내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추세를 보면 실은 현재 순자의 선택은 심플해졌어. 사랑에 빠지는 거는 유효기간이 있긴 합니다. 맞아요. 유효기간이 있지. 그러니까 사랑이 그런 빠진 시점에서 서로가 욕망이 불타는 그런 시점에서 서로가 좀 더 알아가고 그렇게 서로가 진짜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착착 하면서 가야지. 그리고 상철 씨가 현숙을 불러서 옵니다. 현숙 씨가 아유 손수 이렇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라는 말에 손이라는 표현에 아유 뭐 손 좀 덜어줘도 된다고. 단어상에 좀 어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화가 시작이 되죠. 상철 씨가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말 자체를 재밌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분위기를 잘 맞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고 그런 거지. 재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사람이 센스가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순자 씨가 바라는 재밌는 사람은 아니야. 상철 씨는. 오히려 약간 영식에 가까운 면이 있지. 근데 물론 영식 씨보다 조금 더 표현이 세고 남들에게 맞추려는 의지가 더 강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영식과 상철이 가진 장점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현숙은 남자들 마음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놀랐다. 그래서 뭘 다 알고 있나 궁금해서 왔냐고. 다른 사람 말 필요하지 않고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이런 말은 그냥 두고두고 들어도 좋죠. 오래 사귄 연인들도 이런 표현들은 좋은 것 같아. 굳이 막 재치 있는 말을 막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는 게 서로가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현숙도 좋죠. 자꾸 끝과 끝이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할 말이 이렇게 많지만 얼굴만 보다 이제 가도 다른 얘기는 좀 필요 없을 것 같다. 좋다라고. 상철이 재치가 있진 않냐고? 상철이 이런 막 표현이 막 많고 이런 거에 비해서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상대를 웃겨주는 이제 그런 쪽의 재치는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상대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 같이 빗소리 들으면서 부탁할까요? 보고 싶었어요.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이제 이런 말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런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달달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 달달한 장면을 상상으로 하고 있는 영우 씨, 현숙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고. 근데 지금 영수 씨가 또 조언을 합니다. 영우 씨가 선생님을 잘못 골랐네요. 가회 선생님 지금 빨리 갈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조언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 조언 자체는 좋았어. 커피 들고 이제 지금 봐봐. 방금도 나갔잖아. 너도 가야지 마. 영우 씨가 여기서 아까 영수 씨가 했던 거랑 똑같은 멘트를 쳐. 비슷한 맥락이지.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다. 차라리 얘기를 안 해야 궁금해서라도 선택해주지 않을까.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과묵하게 정확히 모쏠들이 멋있는 척하는 멘트들이랑 똑같이 합리화하는 걸 하고 있죠. 아까 영수도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옥순을 알아볼 시도를 안 하는 거를 합리화했고 영우도 지금 저기서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다가가지 못하고
뭔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움을 호기심 유발 작전으로 합리화시켜버렸지. 이러면 안 돼. 근데 여기서 영수가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아 남 머리는 잘 깎는지 정확한 말들을 합니다. 얘기를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근데 또 영호는 아니 나 했다니까요? 한 건 사실이야. 출산 계획을 짰으니까요. 근데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데 궁금해서 선택을 하는 건 상대가 영식 정도면 가능하지. 그래서 더 이상 표현할 건 사실 없고 영호는 완전히 그런 디지털 사고를 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너를 향했다. 표현했다. 끝. 전달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이제 보여줘라.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전달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자꾸 표현도 더 하고 아니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더 익숙해지고 그게 사람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잖아. 근데 나는 표현했다. 그리고 출산 계획 세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결혼, 출산 하면 된다. 이거를 지금 코딩도 아니고 영호 씨는 표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영수 씨가 정확히 얘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아니 상대 여자가 저는 영호님이 마음에 들어요라고 했는데 그 다음 아무 말도 안 해. 처음에 생각했던 다른 여자가 계속 너한테 호감 표현을 계속해. 그러면 호감 표현하는 사람 무시하고 처음에 표현했던 사람한테 갈 거야? 아니 이렇게 사람 마음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 영자를 울리나? 영숙이를 울리고 또 옥순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나? 근데 어쨌건 이 말은 정확히 맞죠. 영수가 또 동생을 위해서 정확히 말을 한 건데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한테 갈 거냐. 뭐 그렇기는 하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맞는 말이야. 본인 내면의 영호한테도 그 말을 해줘야지. 본인도 지금 영자 옆에는 가고 적극적으로 하고 영숙과는 또 물론 이순이 데이트긴 했지만 데이트도 하고 또 막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정작 옥순한테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어쨌건 영호 씨도 지금 영수 씨의 말이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거는 지금 영호 씨에게 딱 필요한 얘기였어. 왜냐면 지금 여기에 현숙과 상철은 점점 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가고 마음이 깊어지고 있거든. 영수 저러면서 자존감 채우는 중. 그것도 맞지. 자기 안에 영호를 혼내면서 또 자기 안에 영호를 외면하는. 내가 무언가를 못하거나 내가 무언가에 욕망이 있으면 그걸 가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억압하거나 혼내고 이런 것들을 해소한단 말이지. 정확히 어떤 심리적으로 그 투사를 보여주고 있어. 슈퍼데이트권이나 여자들 선택에 남아있고 나중을 또 기약까지 합니다. 상철 씨는 다음 데이트에서 백숙을 먹자고 했는데 이제 데이트가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슈퍼데이트권 딸라고 애는 쓰겠지만 못 딸 수도 있는 거고 현숙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안 되면 바로 서울 가냐 뭐 그러려고는 했다. 그래서 서울 올라간 후에 혹시 시간 되면 보자 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말로 운을 띄우긴 했는데 현숙의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영호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 안 된다면 그러니까 다 같이라도 가서 더 보고 싶다. 가능하면 둘이 보자. 상철의 말을 현숙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상철의 표현은 나는 그렇게 나가서 서울에 바로 간다면 가서 둘이 백숙을 먹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라도 가서 그렇게 먹으면 좋겠다 라고 자기 마음도 표현하고 그렇다고 부담은 갖지 마세요를 표현한 거긴 하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되는 건 굉장히 센스 있죠. 센스 있고 현숙도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했을 거야. 상철 노련하지. 또 너무 능글맞고 노련해 보이지 않는 포인트가 더 노련해. 그런 게 상철이 가진 좋은 면이죠. 담백하게 딱 전달하는 거. 상대가 알아들을 정도까지만. 원래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그런 시점까지만 딱 표현하는 게 가장 세련된 표현이거든. 영화도 영화의 수준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화가 수준이 높으려면 그 영화가 너무 구체적이고 설명적이면 안 돼. 영화가 수준이 떨어지는 영화들은 어떠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대화로 구구절절 설명해. 자네 3년 전에 그렇게 힘든 일이 있더니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하는구만. 3년 전에 맞아. 자네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과거를 막 대화로 읊어줘. 그러면서 이걸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구나. 잠깐 1초가 지나가도 집에 정리되지 않은 3년 전에 멈춰있는 무슨 그런 오브젝트로 그냥 예상하게 하는 게 한편으로 수준이 높은데 영화의 수준을 좀 낮춰서 어린아이까지도 예를 들어 상대하려면 그런 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지. 근데 그런 걸 또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는 약간 세련되지 못한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딱 상대가 알아들을 정도까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실은 가장 세련된 표현이야. 근데 섣불리 알아들을 정도만 했다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걸 조율하는 게 참 쉽지 않아. 그렇게 두 사람은 또 사랑을 확인했고요. 영호한테는 점점 어려운 싸움이 돼가고 있죠. 드론광수님의 신선한 스피치. 그렇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예측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또 예측에서 너무 벗어나 버리면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쉽지 않은 포인트긴 해요. 예를 들어서 인셉션이나 아바타라는 영화가 성공한 이유는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플롯이 굉장히 고전적이고 진부한 플롯이었기 때문이야. 말을 하면 되게 반발을 할 수 있는데 인셉션이나 아바타는 굉장히 새로운 소재였고 새로운 비주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플롯 자체는 진부했어야 돼. 그래야 균형이 맞아. 고전적인 하이스트 무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플롯이야. 내가 신선하고 4차원적인 그런 매력을 보일 때도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 신선함과 진부함은 적당히 섞어야 된다. 그래서 영숙 씨는 평생 못하고 할 것 같아. 여기서 얘기가 나오죠. 나 이번에도 계속 영수요. 이제는 거의 무슨 영수 바라기처럼. 이제는 거의 무슨이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영수 바라기 같았어. 너무 슬픈 얘기지.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영숙이 가장 영수 바라기처럼 보여서 안쓰러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영자씨가 훨씬 더 안쓰러운 상황이지. 왜냐하면 데이트를 못했으니까. 지금 영숙도 이게 그냥 명분이야. 명분이기도 하고 어쨌건 내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만약 그 문제를 풀었다면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을 받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데이트를 했어도 영숙가 지금 영숙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아. 왜냐면 영숙은 지금 옥순에게 관심이 있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다들 이제 영수님의 마음이 진짜 궁금하다고 한다.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영수를 멋있는 남자, 저렇게 마음이 딱 있을 때 딱 돌진하는 저런 멋있는 남자로 보면 영수가 이해가 안 가. 영수는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영호가 존재하는 그런 귀여운 모습이 있는, 그렇게 봐야 돼. 그런 남자로 봐야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여기에서 지금 인기에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충돌하고 지금 자기 깜냥에 맞지 않는 토너먼트를 벌이고 있고, 그게 이해가 가고, 아이고 귀여운 놈, 야씨 그런다고 되겠냐? 야 너 나밖에 없어. 딱 오히려 이렇게 하면 영수 맞춤형 뭔가 태도가 되는데, 영숙님은 내가 봤던 영수는 멋진 사람인데 인생 멋지게 살고 나한테 완전 돌진했던 그 마음이 변했을 리는 없는데 지금 저거 왜 저러지? 내가 이순인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영수를 애초에 잘못 본 거야. 그래서 간밤에 이제 옥순과 순자 있는 자리에서 1픽 존재를 밝혔잖아요. 이제 슬슬 영수의 존재가 밝혀지고 있죠. 영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제 슬슬 브루스 윌리스가 혹시 유령인 거 아니야? 지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한, 반전의 복선이 지금 사방에 깔리기 시작한 시점이죠. 영자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공포물의 시작이네. 어쨌건 영수님이랑 한번 얘기해봤다. 옥순이 아닐까 싶어. 이게 슬슬 이제 정체가 밝혀지고 있죠. 영자가 지금 나는 이미 여기서 이제 토너먼트에서 끝, 영수랑 끝 해가지고 한 발짝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에 지금 늦어. 이 정보가 이제 슬슬 돌기 시작했어. 근데 둘이 뭔가가 있었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없었어. 만약 있었으면 지금 우리도 몰라. 우리도 모르고 제작진도 모르고 심지어 옥순도 모르는 뭔가가 있었죠. 영수한테만 있어. 아니면 옥순님한테 물어보자. 근데 뭐 물어봐봤자 별 대답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옥순 씨가 티는 안 냈겠지만 마음속으로 조금 불쾌한 마음, 그리고 영수에 대한 경계심이 올라갔을 거야. 만약 이 질문을 했다면. 근데 하진 않았지. 그래서 옥순님한테 물어봐. 근데 지금 여기서 순자 영숙에게 이 말을 던지는 이유는 옥순의 마음이 오랫동안 가장 궁금해왔던 건 순자야. 하지만 못 물어봤어. 왜냐면 괜히 그걸 건드려가지고 옥순의 마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지금 옳았구나. 영숙 조종, 영숙 출발. 옥순의 마음을 캐치해와라. 지금 그래서 옥순님에게 물어봐. 네가 궁금하다면 물어봐. 또 영숙 씨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얘기 꺼내기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면 할 수 있는데 옥수님은 신비롭다 이러면서 공감을 해주면서 남자들이 이런 여자 좋아하지 않나?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영수도 옥순과 이미 됐을지 몰라. 그렇게 이제 슬슬 영숙 씨를 움직이려고. 그래서 영숙 씨는 또 그런 순자 씨의 말에 좀 동해가지고 한번 대놓고 물어봐봐. 언니가 하면 도전인 거야. 우리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 당장 영숙 언니가 궁금한 거니까 가서 물어봐야지. 이거 도전이야. 해야지. 이렇게 으쌰으쌰. 조급해하지 말고 출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영숙 씨는 혼자 가기는 좀 그래도 민망하니까 우리 같이 물어봐 볼까? 이제 그래 일단 알았어 하고 가면 이제 영숙이 물어보고 자기는 이제 배경 역할을 하겠죠. 만약 진짜로 물어보면. 순자 씨가 영숙을 움직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어렵게 성공을 해가지고 영숙 씨부터 들어와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이제 슬슬 4일째 이렇게 고단해가지고 다들 많이 쉬고 있죠. 그렇게 순자는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자리 배치를 하고요. 앞쪽에 이제 영숙 씨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옥수님 누구랑 데이트했다고 했지? 상철님. 그러면서 이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정숙 씨는 약간 듣고 싶기도 했겠지만 좀 듣기 싫기도 했겠지. 은근슬쩍 이불 속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광수 씨가 옥순을 불러냅니다. 이제서야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아침에 조깅도 하긴 했지만 그때 광수의 말을 듣고 순자가 벌떡 일어나. 옥순이 그걸 봐. 이것도 실은 옥순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처가 될 일이야. 물론 이게 없었어도 광수에게 단호하게 말했겠지만 옥순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계속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순자가 지금 광수 부르니까 후다닥 나가고 있어. 누구? 옥수님? 이러면서 옥수님을 부르러 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순자 씨는 자려고 하고, 이때가 또 하이라이트 장면이죠. 광수 씨가 옥순 씨를 불러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뭔가 전날만 대화하고 거의 대화 안 했나 우리? 옥수는 실은 광수랑 대화를 안 해도 광수가 원래 대화를 안 하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계속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불려나가고 순자랑은 또 술자리에서 또 티키타카 되고 계속 그랬단 말이야. 옥수는 그랬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몰라서 물어? 이제 와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는 마음이지. 너 지금 혹시 맘 상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마음이 상했겠어? 내가 맘 상할 이유가 뭐겠어? 그런 일이 있었을까?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상했지. 광수 씨가 나한테 궁금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니까 어떠세요? 광수 씨가 웃습니다. 그냥 옥순 씨 특유의 그냥 엉뚱한 질문이라고 여기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옥순 씨는 여기에 왔을 때 나는 광수 너와 마음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너는 여기 오니까 아주 재밌더라? 나는 솔로 와가지고 아주 물 만났어? 그걸로 옥순 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개인적인 질문은 없냐? 광수는 옥순 앞에서 다른 여자들한테 하는 것처럼 테스트 질문을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 옥순 앞에서는 좀 달라 보이죠? 옥순에게 되게 잘 보이시고 조심하고 있는 건 확실해.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좀 편하지 않은 상대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광수가 다시 직진하면 옥순과 가능할까요? 나는 가능하다고는 봐요. 근데 직진이 안 가능해. 직진이 불가능해. 광수 마음에 순자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옥순이 생각하는 그런 직진이 불가능해. 근데 직진하면 옥순과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옥순이 지금 광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그 마음 밑바닥에는 광수를 기대했던 마음, 이 사람에게 내가 실연에 가까운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이 컸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광수가 여기에서 직진하면 옥순과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광수가 옥순에게 직진하기에는 지금 순자에 대한 욕망이 커지고 있어. 그 돌이 굴러 내려가고 있어서 그거를 멈추는 게 쉽지가 않아. 옥순이 표현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긴 한데 옥순이 표현하면 그거는 좀 봐야 되겠어. 왜냐면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광수가 옥순이 표현했을 때 누구를 딱 선택한다 그러긴 어려워. 그걸 딱 매기하기는. 순자를 대상으로 광수가 과연 그거를 절제하고 옥순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이날 옥순이 거절하는 거를 보고 광수가 느낀 그런 포인트들은 옥순보다 순자에 대한 가치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좀 힘들긴 하다. 광수가 옥순에게 지금 처음 마음 그대로 예를 들어서 완전히 올인한다 이러면 옥순 마음이 흔들려서 가능성이 있는데, 옥순이 광수에게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거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순자가 지금 이미 광수 완전 올인하기 직전이거든. 근데 그런 시점에서 과연 광수가 옥순식 그런 차분한 대시를 대시라고 느끼긴 할까? 일단 당장 순자랑 대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개운적인 질문 좀 해달라. 지금 광수는 옥순과 데이트를 했던 그 시점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옥순 우리 데이트 재밌었잖아, 그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옥순은 그때 데이트 이후로 쭉 그 혼자 있었던 느낌이야. 버려진 느낌을 계속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질문인 건데 지금 벌써 철벽 치고 있죠. 마음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폭넓게 보면 수동 공격이긴 한데, 여기 어쨌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을 텐데 막상 와서는 어떤지. 지금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고 그런 기대를 광수 너와 해본다는 상상도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그 상상이 와르르 무너졌어. 네가 여기 와서 물 만난 고기처럼 행동해서. 실제로 광수가 그렇게까지 행동하진 않았어. 솔로 나라에서는 할 법한 그냥 허용 범위 내의 행동이었는데, 이게 이제 옥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긴 힘들었겠지. 옥순 씨는 지금 화내는 거야. 이게 단순히 그런 이 사람을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거절은 영철한테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해요. 옥순은 그렇게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를 울렸어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말하는 그런 계열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광수한테는 지금 매몰차게 말하잖아. 근데 그거는 옥순이 광수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말은 광수가 분명히 마음에 있었다는 얘기고, 광수가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은 옥순이 광수에게 세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줘 버렸어. 왔다 갔다? 사랑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 마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야 라는 게 옥순의 강의 수질이잖아. 우리 강은 세균이 없어. 세균이 있어서는 안 돼. 물고기도 아무 물고기는 살 수 없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왔다 갔다? 어떻게 사랑이 그래? 그게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이 시작돼? 그게 옥순식 사고란 말이죠. 근데 원래 광수는 밖에서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옥순은 진지한 마음으로 왔죠. 광수가 이 말로 지금 옥순이 이런 확신을 가진 거야. 광수는 끝이다. 상처가 지금 저 말조차도 지금 내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있지만 표현하지 않고 참고 있던 게
더 건드려졌죠. 왔다 갔다 나랑 데이트하고 나에게 마음이 왔다가 그날 저녁에 순자랑 티키타카 하고 갔던 거, 영숙과 데이트 나가서 대화하는 거, 그런 거 다 왔다 갔다 나랑 데이트할 때만 나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고 그 뒤로는 나를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와서 또 왔다 갔다 나랑 앉으니까 또 왔다. 옥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물론 옥순이 광수가 마음에 들었다면 더 이 사람 마음을 쟁취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지만 옥순이 바라는 건 그냥 상대의 태도야. 그래서 옥순 씨가 연애가 어려운 거야. 차라리 어떤 조건이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얼빠다? 그러면 차라리 옥순 씨 정도의 스펙이면 얼굴 잘생긴 사람 만나는 게 오히려 쉬워. 얼굴 잘생긴 사람 소개팅 해주세요. 그 사람 해주세요 하면 만나면 그만이거든. 근데 옥순은 그 진심 어린 그런 지고지순한 직진을 바라는데 누가 그렇게 할지 어떻게 알아? 어렵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여러 여성을 알아보는 추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한다. 미실의 대사 같죠? 사람들은 그래도 돼. 하지만 내 사람은 안 돼. 그 말. 여러 이생을 알아보는 추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안 돼. 나는 그러면 마음이 가다가도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네가 나와 데이트를 했을 때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마음이 갔단 얘기야. 그런데 네가 순자와 티키타카를 계속하고 나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별 관심 없는 영숙과 대화를 계속하고 그런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나는 너에게 있었던 마음조차 상처받았고 시키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광수를 차단했다기보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광수에게 자기 감정을 전달한 듯해요. 광수를 완전 차단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광수가 느끼기에는 완전 차단으로 느꼈지 않았을까? 나도 완전 차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옥수는 광수에 대해서 완전히 끝이다라고 막 하고 여기서는 물론 감정적으로 조금 한 부분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옥순 정도로 했으면 감정 조절을 잘한 건데 옥순이라는 사람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지금 옥순 입장에서는 지금 감정 조절을 못한 거에 가깝거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데이트했을 때 되게 즐거웠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난 너에게 분명히 마음이 갔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보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확신이나 호감도 그런 게 더 높아지는 부분은 없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옥순의 그런 모습이 옥순의 말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서 광수 씨는 점점 조조의 기묘한 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조조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인데 다나카도 좀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광수 씨 당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른 분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데 제가 호감도를 올릴 수는 없다. 물론 옥순 씨가 내가 관심이 가는 사람을 쟁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를 더 향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더 시간을 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옥순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맞지 않은 거지. 옥순 씨도 조금 더 인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이 너무 맑은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 물에서 다양한 동물들도 뛰놀고 그 물이 이렇게 세차게 흐르고 이런 게 또 좋은 풍경을 만들기도 하는 거니까. 근데 옥순 씨는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솔로나라가 여러 명 썸 허용된 곳이라 해도 일편단심 좋아하는 개인적인 이상형은 자유. 옥순이 저거를 꿈꾸는 건 당연하지. 근데 실은 솔로나라에서도 저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거라면 보기에 따라서 적극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옥순 씨가 표현이 막 많고 센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 씨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없어도 옥순 씨 정도의 엉뚱함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순 씨는 근데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 표현을 해. 근데 둘을 접하고 있는 광수 입장에서는 둘 다 큰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순자가 나한테 더 플러팅을 하는 것처럼 느꼈죠. 옥순의 그런 모습을 나만 보긴 했는데 그게 옥순이 나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긴 또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옥순 씨는 이 말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주제를 돌려서 팔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고. 광수도 저때 옥순이 화내는 게 느껴져서 당황하고 굳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옥순이 화내는 걸 캐치했을 거야, 광수도. 그냥 차분하게 거절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있었어. 화를 내고 있다는 건 그 화에는 어떤 목표가 있었고 목표가 좌절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목표는 광수 입장에서는 나와의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 광수가 캐치하고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애매하죠. 근데 아마 생각해보면 알 거야. 광수는 알 거야. 그래서 뭔가 자세가 불안정해라고 그냥 대충 둘러대는데 마음이 불안정한 거지. 옥수는 지금 근데 광수가 내가 이렇게 화낸 거에 이렇게 당황하고 이렇게 하니까 살짝 좀 마음이 풀렸어. 참 사람 마음 미묘한 거야. 내가 거절해놓고 그 거절에 살짝 상처받은 광수의 모습에 옥순 씨는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옥순 씨가 굉장히 칼같이 거절하고 했지만 순자가 없었다면 저는 이 두 사람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잘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나는 생각했을 거야. 근데 지금 광수와 순자의 욕망의 전차가 달려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서 과연 그 전차를 멈출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건 못 멈출 것 같아. 근데 순자를 배제하고 이 두 사람만 보면 이 두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이긴 해. 순자가 지금 너무 광수에 맞게 처신을 잘하고 있거든.
그래서 원래 내가 안정적이고 누군가는 불안정이어야 하는데 엽기적인 그녀의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내가 불안정하게 되는 또 신선한 경험을 하고 있죠. 옥수님은 참 안정적이네요. 옥수님은 일편단심. 근데 상대가 간 보니까 화가 나나 봐요. 그렇죠. 그거에 가까운 마음이겠죠. 저 한바탕 울었잖아요. 여기서도 자기 속내를 드러낸 거예요. 실은 광수 너 때문에 나 실은 울었어라는 거를 슬쩍 흘린 거야. 옥순 씨가 울었던 거가 단지 그 세종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것, 뭔가 영철이 어떻게 보면 0.5 까이면 한 거잖아요. 현실의 부정, 과거 기업 이용의 문제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광수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에는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라는 한탄도 섞여 있었을 거라는 게 이제는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 그렇지. 광수 본심이 나왔죠. 자기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 불안정한 연애를 꿈꾸지만 서로가 불안정한 그 연애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광수 심층 분석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광수 형이 먼저 갔어. 지금 근데 영수는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뭔가 영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더 재밌겠죠. 기대가 되는 캐릭터잖아, 영수도. 근데 순서가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탱조 씨가 맞는 말이죠. 다들 왜 이렇게 남일에 대해서는 조언이 명확한 거야. 확실하게 이제 얘기해라. 오늘 저녁에 제일 중요하다. 영식 씨도 지금 순자 씨가 마음이 저 정도로 흔들렸다는 걸 알면은 영식 씨도 지금 저렇게 편하게 있지 못할 텐데. 근데 영식 씨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안심하는 게 너무 당연해. 왜냐면 아침만 해도 순자와 서로 선택하기로 거의 확신을 한 것 같은 멘트를 주고받았거든. 그리고 광수랑 저렇게까지 욕망에 불타는 사이일 거라고는 상상이 못하지. 그냥 술자리에서 그냥 친한 오빠랑 티키타카하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오늘 저녁 만약에 데이트를 내가 원하는 상대랑 하면 그러면서 이제 슈퍼패스, 자꾸 슈퍼패스래. 슈퍼데이트, 슈퍼패스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걸고 슈퍼패스 안 들어. 상대말 안 들어. 확실한 개인주의야. 정확한 개인주의. 그러면서 이제 슈퍼데이트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